오늘은 박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레는 아침을 맞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화장대 앞에 앉은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내 시작은 누군가의 끝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언니의 작전에 큰 힘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서윤의 손은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죠. 김민호, 서윤이 1년 전에 만난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은 전직 특전사였습니다. 제1공수특전 여단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죠. 그때의 서윤은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판단력으로 무장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민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런 서윤에게 민호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호는 서윤의 딱딱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서윤아, 나랑 결혼하자. 민호가 프러포즈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강인했던 특전사 박서윤이 한 남자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던 거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신부님 도착하셨어요. 웨딩홀 준비실 문이 열리며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하고 일어섰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군인 박서윤이 아니라 김민호의 아내가 될 박서윤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차가운 작전과 위험한 임무는 없을 거라고,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만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웨딩홀 앞에서 서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들이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서윤이 웨딩홀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리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주저했어요. 결혼식 날 전화를 받는다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 번호를 보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윤 중위. 저는 이미 전역했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런 전화는 보통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서윤은 웨딩홀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서윤의 몸에는 15년간 새겨진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부르는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웨딩홀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죠. 신부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셨는데요. 플래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윤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의 모습이 분열되어 보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비 신부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전직 특전사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더 있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죠.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윤입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방에서 특수작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식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불가능해요. 박중희, 이건 국가기밀입니다. 민간인들에게 노출될 수 없는 작전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이런 긴급 호출은 보통 생사가 걸린 중요한 임무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서윤은 그런 임무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지만 눈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왜 여기 있어?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서윤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오늘은 우리 결혼식 날이잖아. 서윤은 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군 작전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역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과거가 현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옛날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 정말 급한 일이래. 오늘 하루만 안 되나? 우리 결혼식인데. 민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가야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민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 신혼여행은 어떻게 하고? 일주일. 아니, 며칠만 기다려줘.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서윤 자신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군 작전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해. 꼭 돌아온다고. 약속할게. 꼭 돌아올게. 서윤은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가족들은 서윤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심각한 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시간 후 서윤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전투복을, 하이힐 대신 군화를 신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다시 냉철한 특전사 박서윤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나 봐요. 급하게 소집된 얼굴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작전 지휘관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윤 중위 늦었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극비사항입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으며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민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결혼식 날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작전명은 블랙 이글입니다. 브리핑룸의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15년간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작전 구역은 북방 접경 지대입니다. 적군 세력이 우리 측 정보원을 납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지휘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스크린에는 산악 지형의 위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들이 보였습니다. 납치된 정보원의 코드명은 화이트 울프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정보가 적군 손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화이트 울프라는 코드명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구출 작전은 48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져요. 다른 대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은 언제나 부담스러웠거든요. 박서윤 중위, 당신이 팀 리더를 맡게 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윤의 산악작전 경험과 리더십은 부대 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팀원은 총 5명입니다. 강민수 상사, 이동건 상사, 최유진 중사, 그리고 김태호 중사입니다. 이름을 호명받은 대원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모두 서윤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믿을 만한 동료들이었어요. 장비는 1시간 후 지급됩니다. 출발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윤은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전투복을 다시 점검하고 장비를 확인하는 동안 계속 민호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며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서윤아, 조심해. 사랑해.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박서윤 중위님, 강민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계급이 낮아서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네, 상사님. 이번 작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이런 구출 작전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데 이번엔 너무 급작스럽네요. 그리고 화이트 울프라는 정보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요. 강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 작전이라면 더 자세한 브리핑과 정보가 제공되었을 텐데 이번엔 너무 간략했어요. 상사님도 화이트 울프라는 코드명이 익숙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의문을 품더라도 임무는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윤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작전 전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도 오늘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유진 중사였어요. 서윤과 같은 여군이라 더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유진아, 오늘 결혼식이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일이 일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행복한 날이 이렇게 끝나버린 게 허무했어요. 민호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어. 고마운 사람이야. 유진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는 위로가 따뜻했어요. 밤 10시가 되자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모습들이 진짜 특전사다웠어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냉철한 작전 지휘관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11시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무전기, 야간 투시경, 응급 의료용품, 그리고 서윤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거든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박서윤 중위,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죠. 서윤은 그를 따라 별실로 갔습니다. 남자는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작전에 대해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별실에 들어서자 남자는 문을 꼼꼼히 잠갔습니다. 서윤은 긴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부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박서윤 중위,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국정원 김철수 과장입니다. 국정원이라는 말에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 작전에 국정원이 개입한다는 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쓰인 봉투였어요. 화이트 울프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첫 장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김민호,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은 우리 측 정보원입니다. 코드명이 화이트 울프예요.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정보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1년 전에 당신과 만난 것도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과거 경력을 고려해서 접근한 거죠. 거짓말이에요.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윤이 격하게 반응했지만 김 과장은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진짜 신원과 지금까지의 활동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민호의 본명은 이정우입니다. 국정원 소속 요원으로 5년간 활동했어요. 북한 내부 정보망 구축이 주 임무였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민호가 자신과 만나기 전부터 찍힌 감시 사진들, 각종 임무 보고서들이 나타났어요.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그럼 우리 연애도 결혼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 과장의 말이 서윤에게는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짜와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3일 전 이정우가 북한 내부 작전 중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 통신에서 정체가 발각되어 위험하다고 보고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출 작전에 투입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정우는 당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만약 그가 적군에게 고문당한다면 당신의 정체도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윤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작전 중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정우를 구출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해요. 다른 팀원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해야 한다니. 별실을 나와 다시 팀원들에게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인데 서윤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중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최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출발 시간입니다. 강민수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권총, 소총,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팀원들과 함께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헬기에 오르면서 서윤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는 지금 적군에게 붙잡혀 있을 테니까. 이정우. 서윤은 속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낯설었어요. 1년 동안 민호야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정우라니. 헬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을 하객들, 취소된 결혼식장, 그리고 혼자 남겨진 웨딩드레스가 떠올랐어요. 작전 지역까지 2시간 소요됩니다. 조종사의 음성이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시간 후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때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는 작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헬기가 산악지대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착륙 지점 1km 전방입니다. 조종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작전 절차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윤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강민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헬기가 산 중턱의 작은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멎자 깊은 산속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서윤은 장비를 챙기며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km입니다. 야간 행군으로 2시간 소요 예상됩니다. 이동건 상사가 지도를 펼치며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팀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 걸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모두 숙련된 특전사였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동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서윤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쪽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이시방향 약 200m 지점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쌍안경으로 확인해 봤어요. 적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경계가 삼엄하네요. 김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회 루트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안전합니다. 팀은 서윤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험한 계곡을 통과해야 했지만 적군과 마주칠 위험은 줄어들었어요. 2시간 후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곳이 감옥 건물인 것 같습니다. 강민수가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 안에 민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비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서윤은 쌍안경으로 건물 곳곳을 살펴봤어요. 1층에는 경비병들이 보였고 2층 창문 중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층 왼쪽 끝 방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동건이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그쪽을 집중해서 봤어요. 창문 앞으로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호일까요? 침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윤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민호가 맞을까? 아니면 이정우라는 낯선 요원일까? 강민수 상사와 이동건 상사는 후방에서 대기하세요. 최유진 중사와 김태호 중사는 저와 함께 침투합니다. 서윤이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병 교대 시간을 노려서 들어가겠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서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선두에 서서 건물 뒤쪽으로 접근했어요. 1층 후면 창문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습했어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서윤이 계단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2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서윤은 왼쪽 끝 방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묶여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옷이 찢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민호였어요. 아니, 이정우였습니다. 민호야.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아, 왜 여기에? 민호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문을 당한 것 같았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함께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민호가 맞을까?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서윤이 민호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설명해야 할 게 있어.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나가서 얘기해요. 서윤이 결박을 다 풀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숨어야 해요. 서윤이 민호를 부축해서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어요. 방문이 열리며 적군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민호를 끌어안고 벽 뒤에 숨어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병사가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의자를 보자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죄수가 없다. 병사가 급하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병사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재빠르게 팔로 목을 조르자 병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서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15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잘했어,
서윤아.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먼저예요. 서윤이 쓰러진 병사의 무기를 확인했습니다. 권총과 수류탄이 있었어요. 민호는 서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나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서윤은 무전기로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목표 확보했습니다. 철수 준비하세요. 하지만 강민수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중위님, 건물이 포위당했습니다. 적군 증원부대가 도착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몇 명 정도입니까? 대략 2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윤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건물 주변에 적군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출구가 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구조를 아세요? 지하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산 뒤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민호의 말에 서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있었거든. 경비병들 대화를 들었어. 민호의 설명이 그럴듯했지만 서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안내해 주세요. 둘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앞서서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어요. 민호는 뒤따라오면서 계속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민호가 가리킨 방향으로 갔습니다.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서윤이 자물쇠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전투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팀원들이 교전 중입니다. 서윤이 무전기로 확인했습니다. 강민수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위님, 빨리 빠져나오세요. 우리가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서윤은 자물쇠를 총으로 쏘아부쉈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서윤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윤도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습하고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겨우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터널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산 뒤편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민호가 앞장서서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그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터널을 걸으며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정체를 알고 있구나. 김 과장이 말했지? 내가 이정우라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멈춰서서 서윤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임무였어. 맞아. 하지만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진짜였어. 민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요. 속인 게 아니야.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피했습니다.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때 터널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서 얘기해요. 둘은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산 뒤편의 작은 계곡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무전기로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중위님, 이상합니다. 적군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유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이중간첩인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걸까? 서윤은 민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자신과 민호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서윤아,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 민호가 서윤의 시선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권총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이 이중간첩인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적군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서윤이 권총을 뽑아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민호는 양손을 들며 말했어요. 서윤아, 진정해. 내가 이중간첩이라면 왜 여기서 고문당하고 있었겠어?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나를 속이기 위한. 민호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서윤아, 제발 믿어줘. 나는 정말로. 그때 숲속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원들이 여전히 교전 중인 것 같았어요. 서윤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강민수 상사, 상황 보고하세요. 중위님,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적군들이 계속 증원되고 있어요. 빨리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민호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습니다. 민호 씨, 아니 이정우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모든 걸 말할게. 민호가 바위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정우라는 건 맞아. 국정원 요원이고 북한 내부 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임무였어. 서윤은 여전히 권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내 정체를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요? 또 조사해보니 우리 내부에 북한 간첩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정보를 흘린 거야. 민호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권총을 내렸어요. 그 간첩이 누구인지 알아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누구예요? 서윤이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김철수야. 국정원 김과장.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과장이 간첩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김과장이 저에게 당신 정체를 알려줬는데요. 그게 함정이야, 서윤아. 김과장이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민호가 일어나서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민호가 속옷 안쪽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 과장이 북한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잡힌 거야. 서윤은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김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뒤에는 적군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서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서윤 중위,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민호가 서윤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이 맞았지? 김 과장이 진짜 간첩이야. 김 과장은 권총을 민호에게 향했어요. 이정우, 그 메모리 카드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군요. 서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말로 김 과장이 배신자였고 민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서윤이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돈이죠, 뭐. 북한에서 주는 돈이 국정원 월급보다 훨씬 많거든요.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 앞에 서 있다니. 그리고 박서윤 중위, 당신도 이용 가치가 있어요. 특전사 출신의 정보는 북한에서 아주 원하고 있거든요. 김 과장이 적군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병사들이 서윤과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빠르게 권총을 뽑아 김 과장에게 향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적군 병사들도 이미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서윤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도망가. 민호가 갑자기 적군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혼란이 일어났어요. 민호야. 서윤이 외쳤지만 민호는 이미 적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서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서윤이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피를 흘리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미안해. 사랑한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끝이군요. 김 과장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숲속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의 팀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위님, 강민수의 목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팀원들이 적군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어요. 김 과장과 적군 병사들은 급하게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서윤은 쓰러진 민호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버텨. 제발 버텨줘. 민호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아, 메모리 카드. 꼭 본부에. 민호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최유진, 응급처치 도구 가져와. 서윤이 외쳤습니다. 유진이 총격전 중에도 재빠르게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출혈이 심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 과장이 엄폐물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그 메모리 카드를 내놓으면 살려줄게요. 서윤은 민호가 준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절대 안 돼요. 서윤이 대답하며 권총을 김 과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적군들의 화력이 더 강했어요. 강민수 상사, 철수로를 확보하세요. 서윤이 지시했습니다. 강민수와 이동건이 적군들을 견제하며 후퇴로를 만들었어요. 중위님, 이쪽으로. 김태호가 민호를 업고 달렸습니다. 서윤도 뒤따라 움직였어요. 총알들이 주변으로 날아왔지만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추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은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어요. 긴급 의료 지원 요청합니다. 부상자 1명,
즉시 후송 필요. 헬기 출동시킵니다. 좌표를 알려주세요. 서윤이 GPS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20분 후면 구조 헬기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민호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민호야, 깨어나.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잖아. 서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강인했던 특전사 박서윤이 한 남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중위님, 헬기 소리가 들려요. 최유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조 헬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헬기에서 의료진이 내려와 민호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서윤도 함께 헬기에 탔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네요. 의료진의 말에 서윤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민호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서울의 군병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서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호를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국정원 부장이 서 있었어요. 메모리 카드를 주셔야겠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증거였어요. 김철수 과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정우 요원의 희생 덕분이에요. 부장이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가 깨어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병원에 와서 그를 돌봤어요. 서윤아. 민호가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 비밀은 없어. 민호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많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서윤이 민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시 결혼식 올릴까? 민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해야겠네요. 6개월 후 서윤과 민호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재단에서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윤, 김민호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결혼 반지를 끼우며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평범하게 살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교회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서윤은 웨딩드레스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험난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될 거라고. 민호가 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서윤아. 나도 사랑해요, 민호야.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특전사로서의 과거와 평범한 여자로서의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